36조 원. 지금 우리나라 개미들이 짊어진 B2의 무게야. 코스피 7천이라는 축포가 터졌는데 정작 10종목 중 7종목은 아래로 곤두박질 치고 있거든요. 남들 벌 때 나만 소외될까봐 억지로 낸 빚이 결국 내 소중한 자산을 집어삼키는 밧줄이 될 수도 있어. 삼성전자가 지수를 하드캐리하는 동안 시장 저편에선 도미노 강제 청산의 경고등이 켜졌거든. 이게 도약의 신호인지 벼랑 끝 마지막 파티인지 지금부터 숫자로 딱 찍어서 보여줄게요. 1000포인트 올리는데 예전에 몇 년씩 걸렸어. 2020년 2000에서 3000까지만 해도 1년 넘게 걸렸거든. 근데 이번엔 6000에서 7000까지 딱 70일. 한국거래소 데이터 기준 역대급 속도야. 숨 가쁘게 차트를 밀어올리니 다들 눈이 뒤집힐 수밖에 없어. 과속딱지라도 끊어야 할 속도거든. 겉보기엔 돈이 넘쳐나 보이는데 당신 계좌도 이 속도만큼 불어나고 있어? 근데 이 과속 랠리 진짜 누가 돈 벌고 있는 거야? 실제 개인 계좌는 안 불어나. 오히려 마이너스 계좌가 속출하고 있어. 지수가 7000이면 축제여야 하잖아. 근데 실상은 파란불 켜진 계좌가 수두룩해. 한국거래소 집계 보면 개인 손실 비중이 60%를 넘어섰거든. 지수만 보고 왔다가 뒤통수 맞은 꼴이지. 혹시 7000 찍는 날 몰래 한숨 쉬진 않았어? 그럼 삼성전자가 단순히 덩치만 큰 기업인 줄 알았어?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시총 1조 달러라는 미친 기록을 세웠어. 한국거래소 데이터를 보면 2024년 말 기준 삼성 하나가 코스피 시총의 25%를 차지해 AI 랠리 타고 전 세계 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거지. 국격이 올라가는 소리가 들릴 정도야. 삼성이 독주하는 이 화려한 파티. 당신도 초대받긴 한 거야? 초대받기는커녕 하이닉스가 한때 만원 하던 잡주 취급받던 거 기억해? 이제 190만 원 고지 밟으며 AI 반도체의 지배자가 됐어. HBM 수요가 폭발하면서 지수를 멱살 잡고 끌고 가거든. 올해만 무려 주가가 120% 급등해서 엔비디아 AI 칩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을 SK 하이닉스가 독점 공급하는 거야. 상상도 못할 수익률이 현실이 된 거지. 기술의 승리라고 봐도 돼. 근데 여기서 뒤집어 보면 SK 하이닉스 성공의 이면을 보면 충격이야. 2000개 종목이 지수를 만든 것 같지만 딱 4개 반도체가 시총 절반을 먹었어. 상위 4개 반도체가 코스피 시가총액 50%를 장악했거든. 공룡들이 시장을 지배하는 기형적 구조야. 이건 성장이 아니라 쏠림이고 이 4개가 삐끗하면 내 계좌는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지. 반도체만 잘 나가면 한국 경제가 다 살아날 줄 알았지? 한국은행 산업별 성장률 보면 반도체 빼고 전통 제조업은 마이너스 성장이야. 서비스업도 회복세는커녕 제자리 걸음이거든. 지수 7000이라는 껍데기만 화려하지 속은 텅 빈 강정이나 다름없어. 양극화가 시장의 숨통을 조이고 있는 거지. 내가 가진 비반도체 종목들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 것 같냐고? 버티긴 뭘 버텨. 다들 빚내서 반도체 물타기 중이야. 여기서 잠깐. 다들 돈 벌 궁리만 하느라 정작 중요한 숫자는 놓치고 있어. 실제로 코스피 신용융자 잔고가 36조 원이야. 이게 어느 정도냐면 서울시 한 해 예산 46조 원의 78%가 주식 빚으로 잡힌 수준이거든. 집이 아니라 주식을 빚내서 산 거지. 문제는 지수가 밀리는 순간 이 거대한 돈이 강제 청산으로 증발한다는 거야. 근데 더 무서운 건 이게 역대 최고치라는 점이야. 3300 찍을 때도 광기라고 난리였지. 근데 그때 빚이 20조 원이었는데 지금은 36조 원이야. 금융투자협회 통계 기준으로 보면 지수가 2배 됐다고 빚은 무려 80%나 더 가파르게 쌓아올린 셈이지. 이게 뭘 의미하냐면 튼튼한 기초공사 대신 부실한 대출로 쌓은 마천루인 거야. 그래도 아직은 안 무너졌네요. 근데 남들 수익 인증할 때 뒤처질까봐 무리해서 영끌하고 있는 건 아니지? 주변에서 너만 빼고 다 부자 되는 것 같아 미치겠지? 특히 2030 청년들은 지금 안 타면 영원히 벼락거지가 된다는 공포에 짓눌려 있어. 월급 꼬박꼬박 모아봤자 삼성전자 주가 오르는 속도도 못 따라가는 게 잔인한 현실이거든. 그래서 선택한 게 절벽 끝에서의 베팅. 바로 고금리 사채급 신용대출이야. 이건 투자가 아니라 사실상 내일을 담보로 건 위험한 도박이거든. 마치 브레이크 고장난 슈퍼카를 타고 벼랑 끝을 질주하는 기분일 거야. 얼마나 마음을 졸이며 차트를 볼까. 저러다 사고 나면 누가 책임져 주겠어. 너만은 남들 분위기에 휩쓸려 무덤 파지 않았으면 해. 지금 내 계좌에 담긴 건 희망이야. 아니면 시한폭탄이야. 그래도 수익만 나면 이 고통도 훈장이 될 텐데 말이야. 하지만 시장은 내 절박함을 절대 봐주지 않아. 근데 이 절박한 B2가 정말 무서운 건 지금부터야. 포모로진 빚이 금리라는 파도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 36조 원의 거대한 신용잔고가 시장의 취약점이 될 위험이 커. 한국은행 자료기준 금리 1%포인트 상승 시 신용거래 청산 압력이 약 8조 원 규모로 추정되거든. 그래도 아직 파티는 안 끝났다고 믿고 싶지? 금리 인상 소식에 가슴 철렁하지 않았어? 철렁한 건 당연해. 근데 더 이상한 건 공포지수야. 지수는 최고치인데 공포지수인 V코스피가 같이 치솟는 거 봤어? 정상이면 지수 오를 때 공포지수는 떨어져야 하거든. 이건 시장의 과열과 변동성 확대를 알리는 이례적인 징후야. 2020년 3월 코로나 직전에도 똑같은 패턴이 나타났어.
시장이 겉으론 웃고 있지만 속으론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뜻이지. 폭풍 전야의 이 기괴한 고요함 느껴져? 느껴져. 숫자 확인해 볼까? 코스피 7천을 찍은 그날 하락 종목이 상승 종목보다 무려 3배나 더 많았어. 전체 상장 종목 중 70%가 빨간불이었다는 거야. 겉은 화려한 축제인데 속은 장례식장이었던 셈이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몇몇 우량주가 지수를 싹 끌어올린 결과거든. 지수만 보고 안심하고 있었어? 내 계좌가 왜 안 오르는지 이제 좀 보이지? 이런 일이 생기는 건 결국 우리가 보는 코스피가 시가총액 가중 방식이라 덩치 큰 놈이 오르면 지수도 그냥 따라 올라가기 때문이거든. 통계 보면 상위 10개 종목이 코스피 전체의 약 55%를 차지해. 이게 뭐냐면 전교 1등 성적만 보고 우리 반 평균이 높다고 착각하는 꼴이야. 시장의 진짜 체력은 이미 바닥나 있을지도 몰라. 숫자라는 마법의 속안에 계좌의 경고 등을 무시하고 있는 건 아니냐고? 사실 시장을 흔들 진짜 방아쇠는 따로 있어. 한국은행 유상대 부총재가 최근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 거야. 치솟는 물가와 36조 원의 가계비 증가를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정책적 압박이 커지고 있다는 뜻이야.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대출 연체율도 전년 대비 0.3%포인트 올랐어. 금리 앞에 장사 없다는데 실제로 파티장엔 벌써 찬물이 뿌려지고 있어. 너라면 얼마나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금리가 오르면 단순히 이자만 느는 게 아니야. 증권사가 설정한 담보 비율이 깨지면 예고 없이 주식을 팔아치우는 반대 매매가 시작되거든. 이 36조 원이 시장 변동성과 맞물리면 강제 청산의 도미노가 시작되는 거지. 내 의지와 상관없이 계좌가 텅 비는 공포야. 주가가 5%만 밀려도 벼랑 끝으로 등 떠밀리는 사람들이 수두룩해. 금리 인상기엔 반대 매매가 폭증하는 게 역사적 패턴이거든. 너는 그 대열에서 벗어나 있어? 여기에 중동 전쟁이나 육아 급등 같은 대외 악재까지 겹치면 안 그래도 예민해진 시장에 기름을 붓는 꼴이야. 최근 유가 변동성이 커진 건 글로벌 수요 둔화 신호거든. 근데 이게 반대로 튀면 어떻게 되냐고. 외국인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기 시작해. 그럼 빚내서 산 물량은 받아줄 사람이 없어지는 거지. 시장의 아킬레스건이 그대로 노출되는 거야. 글로벌 악재 하나에 내 전 재산이 휘청이는 이 상황. 너무 위험하지 않냐고? 한 번 터진 매물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하락이 하락을 부르고 공포가 투매를 부르는 패닉셀의 악순환이 발생하는 거야. 과거 금융위기 때도 지수가 급락한 적 있어. 삼성전자도 하이닉스도 방패가 되어주지 못했지. 오히려 외국인 투매 물량이 더 집중되거든. 누군가에겐 바닥 매수 기회겠지만 빚진 자에겐 그저 지옥일 뿐이야. 레버리지 2배 걸고 있다면 계좌는 반토막도 못 버겨. 지수 7천이 순식간에 신기루처럼 사라질 수도 있어. 네, 포트폴리오가 그 폭풍을 견딜 만큼 단단하긴 해? 결국 광풍이 지나간 자리에 남는 건 냉정한 숫자가 만든 성적표뿐이야. 남들 벌 때 못 벌까봐 조급해하는 그 마음. 그게 가장 큰 독이거든. 과거 단기 과열장에서 개인 투자자 대다수가 손실을 봤던 사례를 상기해야 해. 이제는 포모가 아니라 기업의 실적과 펀더멘털을 봐야 할 때야. 매출 성장률, 영업이익률, 현금 흐름. 이 세 가지만 제대로 봐도 반은 걸러내는 거지. 기본으로 돌아가야 살아남아. 군중의 함성 뒤에 숨겨진 차가운 현실. 지금 직시할 준비됐어? 살아남는 법은 간단해. 당장 계좌의 부채부터 줄이고 현금을 확보해야 해. 이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야. 미국도 가계부채 서비스 비율이 2024년 기준 11, 3%를 찍었어. 글로벌 유동성 축소 신호거든. 현금은 위기 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돼. 소나기는 일단 피하는 게 상책이지. 지금 조금 덜 벌더라도 내일도 시장에 남아있을 선택을 하는 게 진짜 고수의 생존법이야. 결국 내 지갑은 어떻게 되냐고? 7천이라는 가짜 축제에 속아 36조 원 빚더미에 올라타면 안 돼. 지수는 올라도 내 종목은 지하실 가는 풍요 속의 빈곤이 진짜 공포거든. 남들 화로할 때 넌 한국은행 금리 인상 버튼을 주목해.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 빚내서 투자한 자산은 가장 먼저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어. 하지만 지금 부채만 줄여도 넌 폭락장을 즐길 수 있어. 넌 현금 얼마나 챙겨뒀니? 댓글 남겨줘. 알짜 정보 계속 보려면 구독도 잊지 마.